안녕하세요, 줄리아나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특급 호텔 호텔리어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저는 2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갈 시기에 처음으로 우연치 않게 호텔의 세계에 발을 디뎌서 의도치 않게 한 3년 정도를 호텔에 있다가 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들었던 궁금증 같은 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이 영상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특급 호텔 그리고 호텔리어 했을 때 그런 상상하는 이미지는 되게 유니폼 딱 차려입고 머리 단정하게 묶고 구두 딱 신고 럭셔리어스한 호텔을 막 돌아다니면서 도와드릴까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는 정말 멋있는 이미지가 생각이 저는 나요. 근데 그렇게 엄청 멋질 것 같은 상상에 비해서 현실은 되게 다르답니다. 우선 이 유니폼 얘기가 나왔으니까 승무원이나 호텔리어 이렇게 막 그루밍이 되게 이 기업과 직원들의 인상을 좌우하는 이런 서비스 직업은 정말 그루밍을 하기가 정말 일이에요. 머리를 저는 호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엉망으로 하고 다녔던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답니다. 그루밍을 더 못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출근할 때마다 제발 그루밍 좀 잘하고 다니라고 혼나고 막 그랬는데 일단 머리는 그렇고요.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서 보통 제공을 해줘요. 처음 딱 들어가면 사이즈를 재요. 남녀 그리고 팀에 상관없이 모두 다 바지를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 상상하실 수 있다시피 더워 죽겠는데 당연히 불편해요. 유니폼 입으면 되게 불편하고 저는 학창 시절에도 교복이 너무 불편해서 맨날 체육복 입고 다니고 막 이랬던 사람이라서 정해진 옷을 입고 불편하게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저하고는 되게 안 맞았어요. 그리고 신발, 남성분이든지 여성분이든지 굽 있는 거 많이 신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계속 신고 일을 하면 정말 발이 무리가 많이 가요. 유니폼 입고 일하는데 보면은 신발이 이렇게 하이힐 말고 통굽인가? 통굽으로 생긴 거를 신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가장 그나마 발에 무리가 안 갔는데 발에 좀 달라붙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물집이 진짜 많이 생겨가지고 엄청 고통스러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리를 하자면 머리 그루밍 하는 거는 필수. 그래서 이거를 저처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가면 선배들이 무조건 지적을 해요. 왜냐면 서비스직인데 단정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선배들이 이것도 다 그런 건 아닐 건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문화 같아요. 이것도 제가 정말 불만이었던 것인데 손님도 손님이지만 직원들이 정말 텃세가 장난 아닙니다. 아닌 데도 있겠죠. 물론 항상 예외는 있어요. 요즘에는 제가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크게 바뀌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선배들이 지금까지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더 직급이 올라갔을 텐데 직급이 올라갔다고 그분들이 텃세가 있었던 게 없어졌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욕만 하고 있네요. 모든 것은 정말 저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다른 곳이 다 그렇다는 일반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손님들의 수준? 손님들이 우리 일반 막 카페나 이런 데 가도 막 갑질하고 이런 사람들 얘기 많이 올라오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카페는 몇천 원 진짜 주는데도 그렇게 갑질을 하는데 호텔, 특히나 특급 호텔은 객실 1박 묵는데 20만 원, 30만 원 이러잖아요. 갑질이 얼마나 심하겠나요? 일할 때 여러분의 마인셋이 그래서 중요한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손님이에요. 근데 내가 30만 원을 냈어. 돈을 낸 만큼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그 비싼 돈을 내고 특급 호텔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낸 만큼 요구를 하는 사람이 많을 뿐 그거를 무조건 다 갑질이라고 생각하면은 일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갑질이라는 경험을 많이 안 해봐서 갑질이라는 말보다는 예의? 이게 막 매너 이런 갑질 이런 걸 훨씬 떠나서 그건 나중 얘기고 그 훨씬 전부터 이 처음부터 시작된 예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제 눈앞에서 막 직원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소리 지르는 모습을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사람이 정말 저렇게 교양이 없구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따져보면 그것도 갑질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을의 위치에 있을 때는 그렇게 절대 못하는데 상대방이 을이고 상대방을 되게 무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겠죠? 좋으신 분들도 정말 많아요. 팁 준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최소한의 예의를 잘 지켜주시고 인사 잘하고 잘 받아주시고 이런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손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마인셋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웃어야 하는 거, 맨날 웃고 있어야 되나요? 라는 것도 서비스직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웃어야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평소에 웃는 인상을 잘 못 만드는 걸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습하면 다 잘 돼요. 이걸로 막 연습하시는 분들은 막 입에 막 끝에 볼펜 물고 이렇게 넣는 사람도 많이 봤고, 저도 근데 생각해보면 이 입꼬리나 이런 인상을 제가 중학생 때부터 약간 만들었던 것 같긴 해요. 입꼬리 막 이렇게 있고 개구리 뒷다리 이런 거 옛날에 우리 스펀지 많이 나왔잖아요. 스펀지 혹시 모르는 분들 있으려나? 어쨌든 거기서 밖에 하면은 이게 진짜 슬슬 올라가요. 여러분들 나이가 어릴수록 더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계속 웃는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봉은 사실 되게 낮아요. 내가 쏟아붓는 그 노동과 나의 에너지에 비해서는 연봉이 정말 낮아요. 지금은 약간 올랐을 텐데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진 않고, 제가 그때 당시 일을 했을 때는 2천만 원 초반대?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후반? 정말 적죠. 근데 이게 뭐 대학원을 나왔고 내가 유학 경험이 얼마나 많고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만약에 상관이 있다 하더라도 한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일했을 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달라졌겠죠? 그래서 되게 슬픈 부분이긴 해요. 저는 제가 일했던 포지션의 특성상 아침 한 7, 8시? 이 정도에 나와서 밤 10시에 퇴근한 적도 있고 무조건 오버타임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거를 돈을 받진 못해요. 받진 못했고 저는 일을 많이 해도 괜찮으니까 그만큼 어쨌든 연봉은 그만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음은 외국어는 질문 진짜 많았는데 호텔리어 하려면 외국어 잘해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일을 했던 동료들의 구사 가능했던 외국어는 주로 영어, 그다음에 중국어, 일본어도 있었고, 영어는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정말 좋지만 유니크한 건 아니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만약에 영어에다 중국어까지 잘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고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당연히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더 연봉이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들은 거에 의하면. 그리고 제 동료 선배들 중에 가장 언어를 많이 했던 사람은 4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를 할 줄 알았던 사람을 2명을 봤는데, 객실부에 있었던 어떤 선배, 그 선배가 어느 날 저한테 우리 미래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했던 호텔에서는 호텔의 사이즈가 엄청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됐었던 일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벨맨이랑 포터, 컨시어지 이게 좀 나눠져 있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가 밖에 이제 도어를 지키고 있었는데 엄마가 애기 손을 잡고 밖을 이렇게 길을 걷다가 그 선배를 본 거죠. 여기서 등장했던 이 3사람은 모두 다 한국인인데 애기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직원한테 뭐 하인가 헬로인가 뭐 아무튼 했대요. 그 선배는 귀여우니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그 엄마가 딱 그 장면을 보더니 이름이 얘라고 하면 얘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영어 못해, 그러니까 영어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선배가 순간적으로 이 일에 대한 회의감을 되게 많이 느꼈던 순간이었대요. 그 선배는 사실상 영어를 할 줄 알았고 거기다가 더 많은 언어를 할 줄 알아서 그 엄마보다도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무시를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걸 또 다 들리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손님이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거는 정말 아까 얘기했다시피 얼마나 사람을 무시했으면 그런 행동과 말을 대놓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무리 제가 나중에 돈을 진짜 많이 벌게 된다고 해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걸 느낀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외국어를 잘하면 채용되는 데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 건 맞다. 그러나 연봉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다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하려고 정리했던 거는 여기까지고, 만약 여기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 영상을 또 따로 찍어볼게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많으신 게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외국어일 것 같은데, 초반에 들어갈 때 저는 기초가 너무 없고 영어를 좀 잘 못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 게 영어는 일단 하면 늘어요. 저도 지금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데 계속 하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미를 붙여야지 막 억지로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어 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왕 해야 될 거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가장 힘들지 않고 재밌게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신다면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